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다뤄볼 내용은 얼핏 들으면 좀 딱딱해 보일 수 있는 도시 주택 정책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단순하게 교과서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 아주 직관적으로 이 정책의 뼈대가 되는 핵심 논리만 쏙쏙 뽑아서 완벽하게 마스터해 볼 거니까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짚어볼 로드맵은 이렇습니다. 주택 배분의 핵심 개념부터 시작해서 시험에 단골로 등장하는 개도국의 주택 문제, 절대 안 까먹는 암기 팁, 그리고 아차하면 틀리기 쉬운 함정 퀴즈랑 정책의 핵심까지 쭉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먼저 1장입니다. 주택 배분의 핵심 개념이죠. 우리가 사는 집, 이게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사람들에게 배분될까요? 사실 여기엔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 룰이 존재합니다. 한쪽은 철저하게 자본주의적인 민간 시장 배분이에요. 쉽게 말해 개인의 지갑 두께, 즉 경제력과 자유경쟁에 따라 집이 주어지는 거죠. 돈을 내는 사람이 집을 가져간다. 아주 심플하죠? 근데 반대쪽엔 공공부문 배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완전히 다릅니다. 돈이 기준이 아니에요. 각 가구가 얼마나 기본적인 주거가 필요한지, 사회적으로 이 사람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돈과 경쟁을 보고 공공은 인권과 사회적 필요를 본다. 이 극명한 대비를 꼭 기억해 두세요. 다음은 2장, 아주 자주 나오는 빈출 개념이죠. 개발도상국의 주택입니다. 자, 제3세계나 개발도상국을 보면 주택 유형이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무허가 주택, 슬럼, 공공주택, 그리고 민간주택. 여기서 여러분이 진짜 주목하셔야 할 건 바로 3번, 공공부문 주택입니다. 선진국은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주택이 꽤 잘 마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개도국은 이게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부족해요. 너무 제한적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갈 곳 없는 저소득층은 어쩔 수 없이 무단으로 집을 짓는 무허가 주택이나 슬럼 같은 비공식적인 곳으로 쫓겨나듯 밀려나게 되는 겁니다. 참 씁쓸한 구조적 현실이죠.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주거 형태를 돋보기를 대고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첫 번째는 무허가 주택, 영어로는 스쿼터즈라고 하는데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무허가 주택의 뼈대, 가장 결정적인 특징이 뭐냐? 바로 법적 근거가 아예 없다는 거예요. 진짜 단 하나도 없어요. 빈민들이 남의 땅을 그냥 무단으로 점유해서 지은 거라 제도적인 인정이나 법적 소유권이 전혀 없는 비공식 정착지입니다. 무단 점유, 법적 근거 없음, 이 두 키워드만 딱 잡고 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영화나 뉴스에서 자주 듣는 슬럼입니다. 흔히 슬럼가라고 하면 무허가 판자촌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하시는데 물리적인 환경만 보면 정말 똑같이 열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직관을 팍 깨는 진짜 중요한 특징이 하나 튀어나옵니다. 슬럼은 놀랍게도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항구적인 주택이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환경은 그렇게 엉망진창인데 법적으로는 제도의 테두리 안에 합법적으로 존재한다는 뜻이죠. 이것이 바로 아주 헷갈리기 쉬운 슬럼만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자, 그럼 3장. 방금 들은 두 가지를 절대 안 헷갈리게 만들어줄 확실한 암기 팁 나갑니다. 화면에 딱 보이시죠? 법적 지위. 무허가 주택과 슬럼을 가르는 가장 완벽하고 절대적인 기준서는 물리적 환경이 아닙니다. 바로 이 법적 지위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오늘 다른 건 다 까먹으셔도 이 네 글자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허가 주택은 법적 지위가 없다. 슬럼은 법적 지위가 있다. 이 명제 하나만 머릿속에 콱 박아두시면 아무리 꼬아낸 문제라도 다 맞히실 수 있어요. 좋아요 4장. 함정 경고 시간입니다. 우리가 방금 배운 걸로 예상 문제 퀴즈를 하나 풀어볼까요? 진짜 제대로 이해하셨는지 바로 테스트 들어갑니다. OX 퀴즈. 슬럼과 무허가 주택은 모두 법적 인정을 받지 못하는 무단 정착지이다. 자, O일까요? 아니면 X일까요? 방금 제가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강조했던 그 단어 기억나시죠? 속으로 한번 정답을 외쳐보세요. 정답은 바로 X입니다. 어떠세요? 맞히셨나요? 이게 진짜 출제자들이 너무 좋아하는 전형적인 함정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주거 환경을 보면 무허가 주택이나 슬럼이나 눈으로 볼 땐 똑같이 열악하니까 그냥 슬쩍 같은 범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표를 보세요.
무허가 주택은 법적 지위가 없는 불법이지만 슬럼은 딱하니 법적 요건을 갖춘 항구적 주택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환경은 같아도 법적인 현실은 완전히 극과 극이라는 거. 이 함정만큼은 이제 완벽히 피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5장입니다. 정책의 핵심, 즉 이런 상황에서 공공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를 다뤄보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미시적인 차이점들을 짚어봤다면 이번엔 거시적인 현실을 좀 볼게요. 개도국의 주택 공급 현실, 차트를 보시면 느낌이 오실 텐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주택 공급은 저렇게 조그만 조각에 불과해요. 반면에 무허가 주택 같은 비공식적인 공급이 파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자, 이런 압도적인 비정상적 구조 속에서 정부가 그냥 시장의 수요 공급 원리에 맡기자 돈 있는 사람이 집 사는 거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빈민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시장 원리만으로는 저 거대한 비공식 영역의 사람들을 절대 구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서 정말 강력하게 짚어주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주택 정책은 단순히 시장의 수요와 공급 원리에만 기대선 안 되고 실제 거주민의 선호와 경쟁력을 반드시 꼭 고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공공부문이 나서서 이들의 기본 욕구를 채워줘야 한다는 건데, 여기서 핵심은 그냥 무작정 콘크리트 아파트만 번듯하게 쥐어주고 끝내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살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주거 형태가 뭔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그 집을 유지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되는지, 이런 걸 아주 현실적이고 꼼꼼하게 따져서 맞춤형 공급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짜 공공이 해야 할 역할이라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흥미로운 하지만 꽤 묵직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우리는 방금 거주민의 구체적인 선호와 경제력에 맞춘 별도의 주택 정책이 필요하다고 짚어봤어요. 그런데 아시잖아요. 현실에서 정부의 공공 예산은 언제나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현대 도시들은 이 팍팍한 예산의 한계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거주민들의 다양한 선호도를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시장의 효율성과 밸런스를 맞출 수 있을까요? 효율성이냐 공공의 사회적 책임이냐,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 속에서 여러분이 정책 입안자라면 과연 어떤 솔루션을 꺼내 드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답을 내려보는 것, 그것이 오늘 배운 이론을 진짜 내 지식으로 만드는 가장 좋은 첫걸음이 될 겁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